나경원 씨 한번 해보랍니다. 하하. 사실은 처음에는요, 조윤선과 나경원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속되게 표현할게요. 여당류, 새누리당류의 속칭 얼굴마담. 실제로 이 두 분 다 굉장한 성형 의혹이 있는 조윤선과 나경원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비슷해요. 두 사람 다 서울대에 나왔죠. 물론 조윤선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대를 나오고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이회창 때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 때 대변인 법률특보 이런 식으로 발탁되는 거거든요. 이회창 퀴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나경원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윤선이 뒤를 따라가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지점은 아닌데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박근혜 씨 얼굴의 시술 문제가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나경원 조윤선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한 연령대를 보면 거의 띠동갑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사실 컨텐츠로 말하면 되는데 시대가 이제 다원화되고 SNS 시대도 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연예인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모도 경쟁력이 좀 필요해요. 일상적으로도 좀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 게 굉장히 신경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외모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윤선이나 나경원 이 두 사람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시술 같은 걸 받아서 거쳐진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좀 그렇죠. 변화하신 분들이고 피부 애프터가 조금 티가 나던데요. 근데 나경원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 같던데요? 예, 근데 나경원은 그래도 옛날에도 이뻤는데. 근데 정계 처음 입문했을 때 사진하고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어느 시점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나경원, 조윤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때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갖기 시작한 게 두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뭐 얼굴도 안 예쁜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조윤선급이나 나경원급이나 박근혜급도요 그렇게 밉상으로 못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아, 예쁜 편이죠. 네. 박근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는 포털에 가보시면은 나경원, 조윤선 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로 미모 이런 게 달려요. 이혜훈 의원이라고 그분이 디스를 했던 게 바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디스한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윤선하고 경선할 때 말이에요. 서초에서 조윤선 후보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들려요. 얼굴이 예쁘다. 근데 얼굴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건데 근데 그중에서 나경원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나경원 대선을 노린다. 오. 대선까지? 사람들이 피시고 사요 지금. 이 새끼 또 어떤 무슨 음모론이냐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나경원을 한번 볼게요. 나경원은 가장 최근에 새누리당 분당 바로 되기 직전에 비박 대표 선수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갑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 이유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할 테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있어줘였답니다. 비박들 중에. 아하.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의 표현에 의하면 울었대요. 네. 내가 하게끔 해줘. 그만큼 나경원은 나서고 뭔가 완장차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종자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관심종자 다룬 적 있죠. 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김진태 이런 건데 나경원이 지금 비박에 있고 또 비박이 새로 만든 당으로 따라 나오진 않았어요.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경원은 완장차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지점 하나 한번 볼게요. 나경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번에 떨어진 것. 근데 나경원이 선거에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갔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선거 나가는 걸 좋아하고요. 이정현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유력하게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도 나경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저앉았어요. 친박의 핵심을 만나고 자리를 내려놨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나경원은 뭔가 완장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관련해가지고 패럴림픽 같은 거에 조직위원장도 하고 그걸로 훈장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류의 학교를 나오고 주류의 생활을 하고 판사를 하고 더군다나 사학재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도 들었어요. 또 서울대에 법학과에 여자가 그 정도 외모를 가진 여자가 재학하기가 참 되게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동기들한테 거의 여왕처럼 떠받들여지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동기들이 법조계 내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도와주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이
박근혜랑 비슷한 구조는 뭐냐면은 고생해보지 않았고요. 부모 덕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요. 물론 나경원은 그래도 박근혜보다 나아요.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 잔디 깔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주류로 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연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가진 게 다 있어. 스펙, 재산, 나머지는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력이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명예욕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나간 걸 보면 서울시장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열한 고민을 해봤을까요? 박원순 시장 같은 서민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적인 관심도입니다. 그 대중적인 관심도에는 외모도 한몫하는 거예요. 왜 나경원이나 조윤선이 나처럼 이제 미인들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이쁘지만 보통 사람들의 평가에서 보면 여자 정치인 중에는 사실 외모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외모로 평가되는 그 사람 컨텐츠는 몰라도 돼. 심지어 뭐 나경원 자유대 할 정도로 개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정치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속칭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권력력도 좀 있고. 근데 나경원은 지금처럼 뭐 원내대표 선거도 나갔다가 당대표 선거도 나갔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나갔다가 다 나가잖아요. 네. 그 대선 욕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전 대선 욕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런데 나경원은 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여당 정치인도 나경원처럼 입상인 경우는 드물어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딸 부정 입학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자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전도사처럼 토론회라면 토론회 족족 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4대강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설마 이 사람이 대선 생각하고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설에는 그래요. 개혁 보수 신당, 이 개보 신당에 나가서 원래는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정상 서로 합의 추대를 해서 올려요. 일단 급한 게 원내대표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을 합의 추대하는 그쪽 주류가 나경원을 합의 추대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반기문이에요. 네, 이번에 밝혔죠. 근데 그 반기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경원이 꽤 개보신당에 나경원이 얼굴마담처럼 왜 안 따라갔을까? 아, 그게 원내대표 때문이라더라.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나경원의 정치적인 행보와 반기문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전에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있어요. UN MDGs라는 게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이런 포럼이 있는데요. 이런 행사에 꽤 오래전 기사예요. 2010년인가 그럴 거예요. 2010년 정도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행사에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연한다든지 하면서 나중에 나경원 씨하고 반기문 씨하고 또 다른 행사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경원이 외교통상위원장 이런 걸 했어요. 지난 국회 때. 그러면서 반기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만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밖으로 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주류로서 대선 후보에서 1, 2위를 다툴 때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반기문은 어차피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로 거론만 되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일 때는 그 속내를 안 드러내놓고 있다가 지금 추풍낙엽처럼 새누리당도 쫄망이 가는 상태에서 어차피 민주당의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아니죠. 이 4인방 연합을 이길 후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안철수도 지금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고. 4인방 지지율 합치면 거의 뭐 49, 48, 90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반기문을 데려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되게 많아요. 친박, 비박,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그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전직 원내대표가 정진석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반기문 영접하러 미국 갔어요,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돕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치 나경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얼마 전 선거에서 했던 연설의 주요 핵심 내용이 좌파 집권 저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경원이 그쪽에서 뭔가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반기문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인맥도 좀 있고 관계도 좀 있는 상태에서 반기문을 도우면 반기문 후광 효과로 있잖아요. 반기문은 누구 어떤 세력과 연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간에 그 핵심에 정진석 또는 나경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스스로의 규모가 커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진짜 음모론이에요.
저는 반기문 낙마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반기문이 왜 검증이 지금까지 안 되었냐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국제적 인사입니다. 그렇죠. 임기 사이에 국내적으로 웬만한 언론사 기자들은 반기문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리들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청정구역처럼 보이는 거지만 신천지 연루설, 박연차 문제, 뭐 성완종 문제 또는 조카 아들 문제까지 지금 벌써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치열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면 초과가 되면 대선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진흙탕. 그러니까 당장 한국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또는 측근들의 전언에 의하면 매주 여론조사마다 문재인과 반기문이 각축을 한다더라 이런 느낌만 갖고 있지 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야 될 그 많은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라고 하면 반기문이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경원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체품도 될 수 있죠. 반기문이 낙마할 경우에는. 아하. 근데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한 20%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반기문 어차피 나이도 있고 그래서 붙을 가능성도 없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러면 반기문 중심으로 연대를 했건 합당을 했건 뭉쳤던 그 세력들 중에 가장 유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기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 나경원이 개보신당에 들어가서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원내대표도 안 하고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반기문을 내 후광으로 놓고 정치적으로 더 커보겠다라는 욕심이 저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하. 납득이 가네요. 일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 속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개보신당 탈당을 하는 날 나경원이 나왔으면 딱 30명 나오는 건데 느낌이 있잖아. 9명과 딱 채우는 건 다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나경원은 개혁 보수신당으로 뭐 1월 달에는 갈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경원이 최근에 나온 보도에는 뭐 반기문을 돕겠다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반기문만큼이나 간 보는 건데요. 그 속내가 사람들이 뭐 나경원이 잘 되는 쪽에 권력 있는 쪽에 줄 서려고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포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고 있지만 왜 이런 게 있냐면은 나경원한테 이제 이런 분석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져요. 원내대표 선거에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합리화, 박근혜도 그렇잖아요. 합리화, 네이셔널리제이션. 합리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합리화냐면은 서울시장 선거에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권이 인심을 잃어서 그런 거고요. 비박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비호감이어서가 아니고 이쪽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당은 원래 친박당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 진보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모든 그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뉴스타파가 딸 부정입학 관련한 보도했잖아요. 그러면 기자 티하는 태도가 그런 식인 거예요. 이쪽에 음모가 있는 거야. 이쪽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말을 아예 안 들어. 박근혜가 딱 그런 식이에요. 야당들 비판하거나 그러면 직접 그걸 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귀를 막아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장관도 거의 독대가 없지만 임기 기간 내에 야당 대표를 만난 게 손으로 꼽아요. 손으로. 그만큼 밖에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나경원은 사실상 작은 의미의 리틀 박근혜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봐봐요. 메모에 집착하지. 부모의 후광으로 컸지.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한 사람이죠. 근데 노력으로 보면 나는 나경원 쳐줍니다. 박근혜는 머리에 든 것이 없지만 이상하게 판사 정도 했다 그러면 법을 알 것 같잖아. 나경원이. 그래도 책은 더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성형수술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경원이든 박근혜든 조윤선이든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게 성형 중독입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은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얼굴이 확 최근에 달라진 건 없고요. 예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좀 그런 거고. 네. 그냥 피부 관리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1억 관리하는 데만 이렇게 그 정도 든다는. 그러니까 재산도 좀 있고 외모도 좀 되고 스펙도 재는 국회를 딱 들어갔더니 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딸이고 지역구 지지는 되게 높지만 젊고 예쁜 후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관심을 졸라 쳐맞네? 나도 한번 시술을 해봐. 이게 박근혜의 심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경원의 대선을 노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고요. 그 삶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잊었는데 서울시장까지 출마를 했었네요. 그런 걸 보면 출마 비용자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충분히 대권 생각하는 거 정말 맞잖아요. 네. 서울시장 다음에는 다들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역
지역구를 그 다음에 총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20대까지. 그걸 못 기다리고 동작글로 지역구 옮겨가면서까지 출마하잖아요. 원래 중구였어요, 중구. 그렇죠. 어디서 뭔가 장이나 뭔가 타이틀이 없는 걸 못 참는 그렇지, 성격인 그렇지. 거고. 어떤 그 명예욕, 공명감이 굉장히 좀 크다 이런 느낌을 연예인병? 받아요. 예. 저 실제로 나경원 의원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정치인들, 일반 여성 정치인들 보면 이런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되게 남성스럽고요. 세 보이고, 외모는 잘 안 가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점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 보면은 요즘에 외모 가꾸는 분들 꽤 많고, 야당 쪽에 되게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것만 집착해서 컨텐츠 없는 건 정말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죠. 국회의원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일반적으로 그 어떤 내공이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잘 운대요. 뻑하면 우는 정치인들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좀 그 좀 의외네요. 약간 좀 그 그건. 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살아온 세월에 있어갖고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타심이 좀 강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저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반대쪽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지만 친한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그 좌절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우는 거였어요? 김성태 의원이 그랬어요. 그 직접 이야기를 하더만 그 무슨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나경원 의원은 나 만나면 자꾸 울어요. 자기가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부분 김성태 의원한테 묻는데 이번에도 자기한테 울었다고. 근데 그 울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울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가 점거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선본위를 점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그 후보 때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세훈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래서 애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구나 감동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바로 돌아서면 이제 전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변하는 걸 또 애들이 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그 악어의 눈물 같은 다중이. 거였는데 이분은 정말 자기 편한테 그걸 이용해서 뭔가 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자의 눈물로서 이걸 이용하시는 예,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